혼자 지낸 지 20년이 넘은 6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남편은 아들이 중학생 때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혼자서 아이를 고생하며 키웠습니다. 남들 다 놀 때 저는 일을 했고 남들 다 쉴 때도 저는 일을 했습니다. 세상에 아들과 저 단 둘뿐이란 절박함 때문이었죠. 왜냐면 남편 죽고 나니까 시댁에선 연락 다 끊겼고 친정은 원래부터 가난했던지라 제가 손 벌리기엔 사정이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악바리 같이 살았습니다. 제 고생을 알아준 건지 아들은 큰 탈 없이 잘 자라줬네요. 그리고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도 했고요. 이젠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고 남은 인생을 즐겁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대로 놀아본 적이 없으니 뭘 해야 재밌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며느리가 아주 재미난 제안을 하나 하는 겁니다. 사실 아들네가 같이 하던 사업이 힘들어져서 맞벌이를 하는데 며느리는 부업으로 엑스트라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거든요. 주인공이 연기하는 동안 옆을 스쳐 지나가는 행인 1, 아니면 카페에서 수다 떠는 여자 2, 뭐 이런 식으로 알바를 하는데 수입도 생기고 연예인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며느리랑 더 친해질 겸 호기심 겸 겸사겸사해서 촬영장에 나갔습니다. 근데 정말 즐겁더라고요. TV에서나 보던 탤런트도 자주 볼 수 있고 무엇보다 TV 드라마에 제가 1초라도 나오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랑 엑스트라 알바를 계속 하게 됐어요. 근데 엑스트라 알바의 단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대기실이 따로 없다는 겁니다. 아무데나 자리 깔고 앉아서 5, 6시간 기다리는 것은 너무 기본입니다. 주연 배우 촬영 분량이 끝나길 기다리거나 제가 찍을 촬영 분량이 돌아오길 기다리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기다리면서 이것저것 뭐라도 하게 되는데 게임하거나 인터넷 하다가 그것도 지겨우면 옆에 엑스트라에게 어디서 오셨어요? 엑스트라 언제부터 하셨어요? 별별 이야기를 다 묻게 됩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제 또래의 나이든 엑스트라 아저씨가 눈에 띄더라고요. 너무 유쾌하고 외모도 깔끔하고 무엇보다 대기 시간에 다른 사람들은 담배 피고 낮잠 자고 수다 떨고 있는데 그분만은 혼자서 책을 읽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정말 멋져 보이더라고요. 은근히 관심이 가던 찰나에 며느리가 그걸 눈치챘나 봐요. 어머니, 혹시 저분한테 관심 있으세요? 제가 소개해 드릴까요? 제가 저분하고 엄청 잘 알거든요. 이러는 거예요. 저는 됐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그래도 마음이 가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 후 몇 번 촬영장에서 그분을 우연히 또 만났고 그땐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더라고요. 며느리는 옆에서 어찌나 바람을 잡는지 제가 다 쑥스러웠지만 한편으론 고맙기도 했고요. 자연스럽게 며느리랑 그분이랑 저랑 셋이 어울리는 시간도 많아졌고 드라마 촬영 없을 때도 만나서 어울리게 됐죠. 하루는 엑스트라 말고 다른 일을 하냐고 물어보니 중소기업 대표로 있고 시간이 가끔 남을 때 심심풀이로 엑스트라를 한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들으니 왠지 뭔가 여유 있어 보이고 멋지게 사는 남자란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멋진 남자의 아내로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상상의 나래를 혼자서 펼치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걸 며느리가 현실화 시켜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어머니도 혼자 되신 지 20년이 넘으셨는데 이젠 좋은 사람 만나면 좋잖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잘 만나보세요. 이렇게 말을 하니 더욱더 그분도 잘 지내게 되고 급격히 가까워지게 됐습니다. 그분은 이혼 후 혼자 살고 있고 아들은 미국에 유학을 보냈다면서 아들 사진을 보여주는데 무슨 외국 배우 뺨치게 잘생겼더군요. 그렇게 조금씩 친해지면서 그분의 친구들도 만났는데 어느 회사 CEO부터 어느 대학 교수까지 다들 명망 있는 사람들이고 소위 잘 나가는 엘리트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위치가 있는 남자가 평범한 엑스트라를 하다니 정말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더군요. 자연히 제 마음도 서서히 열렸고 조금씩 연인처럼 지내게 됐습니다. 그분을 만나는 자체만으로도 제 2의 인생을 사는 기분이라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자신이 사는 집에 같이 가자는 거예요. 남자 혼자 사는 집에 여자가 좋다고 쫓아가면 안 되지? 이런 마음도 들었다가 어차피 이 나이에 내숭은 무슨 이런 마음도 들고 행복한 고민을 하다가 마지못해 그분의 집에 갔습니다. 사실 집이라기보단 혼자 사는 모텔이었어요. 왜 모텔에서 사냐고 물었더니 오히려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 욕심만 많아지고 세금만 많이 내고 혼자 사는데 이 정도면 괜찮죠? 이러는 겁니다. 배운 사람, 있는 사람은 역시 생각부터 다르구나 라고 생각했죠. 근데 모텔에서 식사를 해먹을 리는 없어서 식사는 제때 챙겨 먹는 거냐고 물으니 빙그레 웃기만 하는 겁니다. 어찌나 그 모습이 안쓰럽던지 정말 이 남자에게 내 남은 인생을 바치고 싶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린 사랑을 나눴고 하루하루 중년의 로맨스를 맛보며 살게 됐죠. 며느리는 잘 됐다며 저도 이제 시아버지 생기는 건가요? 이러면서 축하도 해주고 아들은 못마땅한 눈치였지만 제가 진지하게 이야기하니까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해서 그분과 함께 식사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에 미국에서 사는 아들도 와서 며칠 같이 지냈고요.
훌륭한 아빠 밑에서 자라서인지 굉장히 올바르고 멋진 청년이더군요. 그리고 그분은 자신의 어머니가 잠들어 계신 납골당에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의 어머니 납골당을 보며 어머니, 드디어 제가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인사드리려고 데리고 왔습니다. 이러면서 하늘에 계신 자신의 어머니에게 저를 소개시켜 주는데 그 배려심에 마음이 한 번 더 가게 되더군요. 그리고 그분에게 인정받은 여자라는 느낌도 받았고요. 그렇게 우리 집에서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제 손으로 요리한 집밥을 먹이고 싶어서 당장 우리 집에서 재혼 생활을 시작한 거죠. 근데 사귀면서 약간 이상한 점은 좀 있었어요. 저랑 절대로 사진을 찍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 혼자 찍은 사진도 기겁을 하며 찍지 않으려고 했고요. 그래서 이유를 물어봤더니 방송 카메라 찍히는 걸로 만족해야죠. 사진은 우리 결혼사진 한 장이면 족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얼핏 들을 땐 감동적인 말이라서 좋았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 소중한 사람인 저에게까지 굳이 이럴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도 그때만 해도 그게 그 사람의 철학이라고 바보처럼 믿었네요. 그런데 동거를 시작한 지 2, 3주쯤 지나서 그분이 갑자기 큰일이 났다는 겁니다. 미국에 있는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수술을 해야 하는데 미국은 병원비가 천문학적으로 든다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옆에서 보는 제가 더 안쓰러웠어요. 그래서 얼마 정도 필요하냐고 그랬더니 일단 5천만 원 정도면 비행기 값이랑 수술 비용은 될 것 같다는 겁니다. 어차피 같이 사는 사람인데 당연히 도와야 한다는 생각으로 있는 돈 없는 돈 만들어서 5천만 원을 주었어요. 그분은 미국에 가서 아들을 수술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면서 미국으로 갔죠. 보름 정도 있다가 온다 했는데 한 달이 지나도 오질 않고 전화를 해도 받질 않은 겁니다. 엄청 걱정이 됐는데 그 후에 간신히 연락이 됐습니다. 미국에서 수술 경과가 좋긴 한데 한국에 가서 수술을 한 번 더 받아야 할 것 같다며 급하게 돈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시골에 있는 땅을 금매로 팔아서 또 5천을 입금해 줬죠. 그때쯤 되니 며느리가 근데 어머니 혹시 모르니까 차용증은 받아두시는 건 어떠세요? 라는 거예요. 믿고 같이 사는 사람끼리 무슨 차용증이냐고 이런 지하에 거절했지만 그래도 내심 찜찜하긴 하더군요. 근데 바로 한국으로 온다는 사람이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연락도 없더니 아예 전화번호가 바뀐 겁니다. 설마 했죠. 속았다는 걸 안 건 몇 달 후 TV를 보는데 소개받았던 그분의 친구가 엑스트라로 나오는 겁니다. 그땐 대학 교수라고 들었는데 왜 엑스트라를 하는 거지? 의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며느리를 통해서 물어서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저를 보고도 몰라보더군요. 그래서 설명을 했더니 이런 놀란 소리를 내면서 저는 그때 대학 교수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받아서 연기를 한 것뿐인데요. 라는 겁니다. 그럼 그분하고는 어떤 관계냐고 물었더니 그냥 엑스트라로 오다가다 만난 게 전부인데요. 일당 받고 저는 교수 역할만 한 거고 다른 배우는 CEO 역할 한 거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소중한 그분이 아니라 그놈을 잡아 죽이고 싶다는 생각만 드는 거예요. 그럼 미국에서 왔다는 아들도 배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잡긴 잡아야 하는데 생각해보니 저는 그놈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때 문득 든 생각이 어머니 납골당이었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납골장을 찾아갔더니 세상에나 어머니라고 소개해줬던 그 납골함도 다른 사람 거였습니다. 말 그대로 아무 상관없는 납골함에 대고 그놈은 쇼를 한 거였습니다. 1억이 홀라당 날아가 버린 거죠.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일단 경찰에 신고했지만 도저히 분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돈도 돈이지만 어떻게 사랑을 갖고 사기를 칠 생각을 했는지 사기꾼 놈에게 치가 떨렸습니다. 며느리는 본의 아니게 어머니를 사기에 휘말리게 해서 죄송하다며 몸들 바를 모르고 아들은 아들대로 며느리에게 역정을 내면서 분을 삭히지 못해서 씩씩대더군요. 근데 그런 게 다 미안한 겁니다. 괜히 이 나이에 주책맞게 로맨스 꿈을 꿔서 아들과 며느리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한 거예요. 잠시 스스로 어떻게 해버릴까? 나쁜 생각까지도 드는 거죠. 그럴 때 며느리가 제 손을 꼭 잡으며 어머니 혹시나 나쁜 생각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잘못도 안 했는데 왜 자꾸 미안해하시고 의기소침해 계세요. 절대로 나쁜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저를 다잡아 주더군요. 그 말을 들으니까 오히려 더 건강해져서 그놈 잡으면 제대로 본때를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이 더 들더군요. 그리고 몇 달 후에 그놈이 잡혔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질 조사를 할 게 좀 있다는군요. 괜히 아들 내외한테 걱정 끼칠까봐 저 혼자 마음 단단히 먹고 경찰서로 갔습니다. 혹시나 열받으면 그놈 얼굴에 던질 날개란도 준비해갔죠. 그놈이 경찰관 앞에서 취조를 받고 있더군요. 제 돈으로 호위호식했는지 살이 통통하게 올라 있었어요. 근데 그놈 옆에 세상에나 며느리가 같이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어찌된 일인가 놀라서 정말 바지에 오줌을 지릴 정도였죠. 너무 놀란 거죠. 다리가 후들거리더군요. 하지만 마음을 진정시키고 물어보니 함께 공범이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 며느리가 그놈과 짜고 저한테 돈을 빼돌려서 그걸로 나눈 거였습니다. 너무 괘씸하더군요. 그래서 며느리에게 왜 그랬냐고 했더니 어머니 죄송해요. 근데 저희가 힘들어서 돈 좀 달라고 했을 때 좀 도와주셨으면 좋았잖아요. 세상에나 이걸 핑계라고 하다니 며느리에게 더욱더 화가 났습니다. 그놈 때리려고 준비해간 날계란으로 며느리 뒤통수를 후려쳤습니다. 경찰들 말리고 난리가 났죠. 며느리는 계속 죄송하다고 하고 저는 이 사실을 아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하나 막막한 거예요. 근데 그놈이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딱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전 진심이었습니다. 당신을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나 원참 지금 이 와중에 할 말입니까? 그리고 이게 사기친 놈이 할 말입니까? 저는 그놈 멱살을 잡고 내 돈 내놔! 내 돈 어딨어! 하지만 그땐 또 아무 말도 없는 거예요. 정말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더군요. 며느리에게 뒤통수 맞고 사랑에 앞통수 맞고 제 팔자가 너무 억울해서 경찰서 바닥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네요. 그 후 며느리랑 그놈은 법의 심판을 받고 있고요. 아들은 즉시 이혼했습니다. 제 중년의 허황된 로맨스 때문에 아들도 이혼하고 저도 상처 입은 것 같아서 슬프지만 더욱더 슬픈 건 이제 사람을 못 믿고 사랑도 못 믿게 된 제 마음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갑자기 접근하는 사람 그리고 너무나 나와 다른 세계의 사람은 절대로 믿지 마세요. 저의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